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짧게 트럼프와 바이든의 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제 미국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 소식부터 일단 전달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트럼프가 2월 달에는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다가 3월 달 때부터는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고 2분기로 넘어가면서 전보다 더 많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탠다드 차트의 리서치 책임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5년도에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내비치고 있고요. 대다수 이제 금융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트럼프가 되었을 때 비즈니스에 따른 능력치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의 NFT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보든에 따른 연설로 인해서 최근에 보든에 관련된 소식이 이로 인해서 가격 추이도 변동성이 꽤 커져가고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참고로 5월 8일 기준적으로 시작이 됐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것도 뭐 한편의 민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에 있는 마가의 민코인도 같이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꼭 로또를 사셔도 되겠지만 로또 말고 그냥 소액으로 그냥 바이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트럼프를 지지를 할 것인지에 따른 결과물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 꼭 투표권은 없지만 이런 코인으로 반향성 부분을 재미있게 좀 관망하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의 코인은 없지만 조 보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든 쪽에 관련된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법안이 거부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거부권이 나왔으니 이제 크립토 유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여기선 내용이 좀 누락됐던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를 할 때는 부채로 잡아놔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솔직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해당 문구에 있었지만 그것도 또 반대적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FTX의 소식인데요. 채권자들에게 127%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대부분 FTX의 아직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정말 그 트레이더 했던 애들은 진짜 리퍼럴 빼놓고는 양심도 없는 새끼들입니다. 저번에도 FTX 기반으로 이제 컸던 그런 특정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의 이점만 계속 괜찮다, 뭐 하다, 뭐 나도 물렸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애초에 약간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전에 다른 거래소 쪽을 이렇게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또 그 다음 거래소도 레퍼럴에 좀 더 내 커미션을 더 많이 챙겨 먹을 수 있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단이 날 줄 누가 알았겠고 뭐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좀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퍼럴 유튜버 애들은 본질과 좀 괴리감이 있어요. 같이 투자를 한다라는 마인드가 아닌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많이 칭송해봐야 남는 건 거의 없다. 여러분들의 시드가 다 떨어지고 나의 레퍼럴에 도움이 안 되면 과하차 없이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번에 일정 추이의
를 몇 가지 좀 중요한 소식이 나오는 게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AI 코인 관련되어져 있어서 애플의 6월 달에 이제 또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랜더가 애플과 파트너십을 좀 맺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고, 이게 이제 AI 정상회담이 21일부터 22일 날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이제 어떤 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CPI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니어나 뭐 이런 쪽도 아무래도 AI와 밀접한 관계도와 그리고 뭐 리스테이킹이나 이런 쪽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에테나 쪽도 이번에 보상 증액을 좀 늘리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그 다음 반등에 있는 시기를 좀 노리는 것 같고요. 지토 같은 경우에는 리스테이킹 부분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솔라나 안에서 6종이 이제 준비를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솔라나가 잘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솔라나 안에 있는 에코시스템 안에 디파이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돌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더리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획기적인 애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지토가 됐던 주피터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일단은 그렇게 좀 자리매김질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코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코인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더리움 덴쿤 인플레이션 전환 내용이 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번에 덴쿤으로 인해서 총 수수료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량이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역효과라고 지칭을 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확장성의 리스테이킹의 확장성이 커지면 여기에 예치가 많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치되어져 있는 물량은 알아서 더 이상 보상을 적절한 이상만큼만 되어준다고 하면 더 이상 이탈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더리움이 소각하는 것 대비 그 이상만큼은 더 많이 잠기겠죠. 이런 형태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볼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크인베스트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건 포트폴리오 관리 때문에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디파이 부분에 따른 내용 중에 이제 아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을 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도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형태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어떻게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쉽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전혀 보호가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해당에 있는 한 몇 년 되었던 코인들은 그냥 상황만 지켜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해로운지 이로운지 말이죠. 그리고 회사들도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락업에 있는 이 물량 추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총 풀리는 할당 추이가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걸 다 빼먹고 끝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서만 집중만 해놓고 신경을 안 쓰면 되겠죠. 근데 남아져 있는 이 물량이 좀 많이 잠겨져 있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가치를 보존하면서 좀 빼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장기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기본의 기본을 중시를 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예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유명인을 앞에 세워놓고 코인 부분에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두각화를 못 시키고 이걸 강조를 많이 안 되는 그런 코인들은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애초에 보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와 해당에 있는 할당 추이에 있는 값이 여기에서도 빼먹을 수 있냐 없냐 부분을 봐야 되는데, 법적인 보호가 아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어느 정도의 자기의 목표값과 목표 금액을 계속 뺄 때까지는 가격 유지와 이런 추이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토큰 이코노미 구조를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게끔 어거지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만큼의 차익만 먹고 나오는 게 알트는 항상 시즌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적 구도 부분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오래됐던 코인들은, 자, 한번 보세요. 이 아베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 측면도 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중단 검토하고 뭐 재투표 진행하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생태계 부분에 있었을 때도 유동성이 많이 죽어버렸던 스테이블 코인 대출 풀 부분을 파라미터를 재조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코인의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는 건 사전에 이렇게 좀 싹을 잘라주는 형태는 일정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초부터 가격 추이가, 만약에 가격 추이가 뭐 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거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차트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격에 방어를 안 했다라는 건 재단이 솔직히 말해서 운영을 실패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 못해도 과거의 몇 년 동안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7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들은 신생 코인들 대비보다는 다소 운영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격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고 검증하는 그 시간의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지 않을 중도에 있는 중간 투자자들이 더 많은 시드를 들고 와서 재투자를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적인 의존도를 더욱더 높이면서 가성비 있게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나왔던 차트 이력도 우상향 패턴이 계속 잘 보여주는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도 과거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한 코인들은 수익의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시즌 아웃이 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코인과 그렇지 못한 코인을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